안녕하세요. 연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주라고 합니다. 연곳의 구성원들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 분야에 대해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 조직에 대한 정책적 조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행정이 사용되는 부분은 다양하고 많은데 정작 행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거나 알고 싶어도 관련 교과서들의 가독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러한 질문을 영화와 연계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다양한 정치, 사회, 행정 현실을 반영한 산물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 경찰 조직의 여러 측면을 살펴본다든가 범인 추리 과정을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문서를 중시하는 형사의 논리적 정책 결정 방법과 척 보면 아는 형사의 직관적 정책 결정 방법과의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영화는 행정을 알아가기에 충분한 교보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 장면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정치, 행정적 시사점을 찾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대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영화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을 통해서 국가의 조건은 무엇이냐, 정부의 규제는 언제 정당해지느냐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실화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도 영상 뒷부분에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에 괴짜 엔지니어가 친구와 함께 이탈리아 영해를 갓벗어난 바다 위 철제로 플랫폼을 만듭니다. 한강에 새빛 둥둥전 같은 것을 만든 거죠. 주인공 로사 주루주가 바다 한가운데 인공 플랫폼을 지어놓고 국가라고 외치는 돈키호테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은 엔지니어인 자신이 만든 자동차 같은 발명품을 일일이 국가에 등록하고 허가받아야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로사는 진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나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 규제 없이 살겠다고 만든 그 섬, 독립국가의 이름은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입니다. 불쑥 솟아있는 주황색 삼각 깃발이 이 나라의 국기입니다. 이 나라는 이름도 국기도 우편번호도 있고 여권도 발급하게 되죠. 이탈리아의 어떤 법률 규제도 받지 않는 이 섬의 레스토랑과 바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유명해집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의 시민권 신청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 괴짜의 국가선언을 보면서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국가인가? 저게 정부인가? 일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5명의 사람들이 이곳의 시민 혹은 직원이 됩니다. 하지만 로사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그래봤자 그곳은 디스코 클럽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작심을 하게 되죠. 자신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다른 4명의 친구들을 국가안보부 장관, 경제부 장관, 감시 국방 담당,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정부를 만들어 유엔의 정식 국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로즈 아일랜드 섬은 공화국이 된 걸까요? 황당한 신청을 받게 된 유엔은 이 사실을 이탈리아 정부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곳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로즈 아일랜드를 폐쇄, 철거하기 위한 갖은 협박과 회유를 시작합니다. 이에 로사는 이것을 국가 간 분쟁이라 정의하고 이번에는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는 유럽 평의회로 가서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는 보통 영토, 국민, 주권,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자면 로즈 아일랜드는 독립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으며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국민의 주권의식도 있습니다. 5명이지만 정부도 구성되어 있고요. 사회적 자본 연구로 유명한 후쿠야마는 정치적 질서의 기원이란 책에서 오늘날 국가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질서를 위해 개인들이 자발적인 계약으로 탄생했다라는 사회계약설, 농업국가의 관계시설 건설을 위한 계획과
인력 동원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 인구 증가로 인하여 조밀화된 공동체가 국가가 되었다는 주장, 폭력과 강압의 산물이라는 주장, 지리 환경적 요인이라는 주장, 카리스마적 권위의 산물이라는 주장 등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오늘날 근대 국가는 일정한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 제도적 차원에서 관료, 세금, 군대와 같은 중앙 집권이 이루어져 있고, 사법체계와 법치주의, 의회 정치의 실시, 일부 국가는 아니지만 대체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정치와 경제의 분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형식적 조건으로 꼽힙니다. 국가의 내용적 조건으로는 국민에게 일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국방과 치안, 재산권의 보호, 거시경제 관리, 공중보건, 공평성 증대, 빈곤층 보호와 같은 최소 기능부터 교육, 환경, 사회보험 등의 중간 기능, 산업정책과 부의 재분배 같은 적극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그러한 역할과 기능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로즈아일랜드 공화국은 국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의 형식적, 내용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이곳이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집단 공동체로서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측면에서 본다면 정식 국가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영화 속에서 이탈리아 정부 역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이곳을 해군을 동원해 폭파해버립니다. 실제로도 같은 결말이었으니 영화와 현실 모두에서 국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사가 독립국가 만들기를 결심하게 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자신의 창의력을 자유롭게 펼치기에 정부는 지나치게 제약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발명한 자동차의 주행은 금지당했고, 사실 그전에도 만든 발명품이 허가 없이 몰아서 단속되었던 전과도 있었죠. 로사는 차량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왜 모든 걸 등록해야 한다고 난리야. 물론 오늘날 현실에서 등록된 자동차 주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규제로 인정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규제의 필요성 못지않게 새로운 혁신과 발명을 위하여 규제 없는 자유공간, 혁신공간도 필요할 겁니다. 새로운 발명 노력도 똑같은 규제를 한다면 혁신이 시도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명분이 필요하겠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합하고 투명하고 과잉되지 않고 책임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오늘날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는 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나라마다 너나 할 거 없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급격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펼쳐지면서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 혹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를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하는 두 방식인데, 법률 규정상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 경우, 예를 들어 누구누구는 다음의 사항을 할 수 없다, 1, 2, 3 등등처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방식과 누구누구는 다음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2, 3 등등처럼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네거티브 규제,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포지티브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식이 시민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정부는 혁신적 시도를 고무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열거하는 항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9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이 대폭 허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시행한 후 규제 완화의 효과,
부작용을 실험적으로 살펴보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모래상자에서 무엇이든 모래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상황을 비유하여 만든 표현입니다. 로사와 같이 사회적 규제에 둔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혁신가들도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규제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발명품을 몰고 날리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1967년 이탈리아 리미니 근처 아드리아 해상에 조르주 로사라는 이탈리아인이 영화 같은 인공섬을 건설하고 1968년 6월 24일 독립국가를 선언하였지만 1969년 2월 13일 영화와 같이 이탈리아 해군에 의해 섬이 폭파됩니다. 폭파 이후 로사는 망명정부를 선언하였지만 그도 2017년 사망하였죠. 1968년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격돌했던 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부, 사회적 차별, 베트남 전쟁 등에 맞서는 사회운동, 민권운동, 반문화운동이 거세게 발생했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라는 표로 잘 알려진 프랑스 5월 혁명, 프라하의 봄 등이 바로 이 시기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국가와 권위를 중시하는 전쟁 전 9세대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후 세대가 대학생이 되던 그 즈음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치 충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전세대가 믿고 있는 국가주의 가치는 국가를 해당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최고 조직으로 간주하고 개인은 국가의 지배를 수용하며 국가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전후 세대가 믿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조직체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며 권력화된 종교 질서와 권위주의, 정부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었으니 갈등하지 않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1960년대 후반은 이런 몸살을 앓으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서서히 변화해 가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로즈아일랜드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정하는 유엔이나 유럽연합의 담당자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정식 국가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을 적으실 수 있을 건가요? 그것이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조건일 겁니다. 만약 동해 방향으로 우리 영해를 갑벗어난 그곳에 누군가 섬 하나 점거하거나 만들어서 독립국가를 선언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